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21번째 강의 21강 스프링 JDB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JDBC는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된 기능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프링 MVC 게시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예제를 이어서 그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예제에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작업들이 반복되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스프링이 제공하는 JDBC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JDBC를 이용한 반복 코드 줄이기,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JSP나 서블릿을 가지고 그 JSP나 서블릿만을 가지고 작업할 때와 달리 스프링에서 JDBC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코드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줄어든다는 건 개발자의 공수가 적게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많은 효율성을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스프링 빈을 이용한 코드 간소화, 다음에 JDBC를 이용한 리스트 목록, 요 두 개를 가지고 JDBC를 이용한 리스트 목록 만들기를 해보고요.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쿼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전에 16강서부터 20강까지 우리가 스프링 게시판, MVC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 예제가 있어야지 오늘 강의 그 예제에서 컨버전을 하는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제가 있으셔야지 오늘 강의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예제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이어서 작업을 하시고요. 아니시면 본인이 다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이어서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JDBC를 이용한 반복 코드 줄이기. JDBC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예요. 요거 반복 코드를 줄이기. 너무 많은 똑같은 코드가 매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마다 똑같은 코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그게 바로 JDBC입니다. 자, DAO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죠? DAO에 우리가 어떤 지시를 내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우리가 쿼리를 날린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받기도 하고요.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자, 이럴 때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JSP나 서블릿을 하다 보면 매번 DAO에서 뭐 리스트 페이지를 만든다, 아니면 컨텐츠 뷰 페이지를 만든다, 모디파이를 한다, 뭐 그런 거일 때 반복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이버를 일단 로드해야 되겠죠. 다음에 커넥션을 생성하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요. 다음에 SQL문을 실행을 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자원도 해제해야 되겠죠. 자, 요런 일련의 작업들이 매번 뭐 리스트를 볼 때, 라이트를 글 작성을 할 때, 컨텐츠를 볼 때, 또는 답변글을 달 때, 또는 델리트 할 때 항상 동일한 작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뭐가 JDBC가 한 방에 금방 조금 손쉽게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스프링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면 JDBC 드라이버를 처음에 로드를 해요. 드라이버 매니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죠. 커넥션이죠, 이게. 다음에 SQL만 실행을 합니다. 이게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고요. 다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해제하죠. 그래서 리조트 셋을 이용해서 결과물 받고 다음에 해제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 무수히 많은 똑같은 작업을 코드 양만 계속해서 4줄, 5줄, 6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 한 방에 뭐가 JDBC 템플릿이라는 JDBC 스프링이 제공하는 JDBC에서 한 방에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방을 해결할 수 있는데, 스프링이죠. 스프링은 우리가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빈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그 객체를 우리가 클래스 파일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이따 코드를 보시면 더 손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일단 그림으로 보면 스프링 빈을 이용한 코드 간소화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빈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련 클래스를 생성하고 조립해 봅니다. 그래서 JDBC 템플릿 빈을 만들어요. 어디서?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설정 파일에 데이터 소스 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가? 내가 쓰려고 하는 자바 파일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이 빈을. 요게 스프링의 특징이죠. 자, 빈 생성하고 자바 파일에서 빈 갖다 쓰고, 그래서 클래스를 생성하고 조립하는 거 이용해서 한번 JDBC 템플릿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목록 만든 건데, 요거 리스트 목록 만들기 전에 요거 스프링 빈을 먼저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바 파일에서 이용하고,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 만드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스프링 MVC 게시판 그 예제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컨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클립스가 없으니까 실행을 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JDBC 템플릿 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많은 작업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나면, 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래서 유명한 거구나, 그런 것을 조금씩 더 느끼실 수가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 다 실행됐고요.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스프링 프로젝트 보드 얘입니다. 아직 초기화가 안 됐죠. 그래서 네, 됐고요. 계속해서 빌드가 들어가고 있고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면, 자, 컨트롤러를 보면 컨트롤러는 별로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요청 경로에 맞춰서 다 컨트롤 리퀘스트 매핑에서 리스트 라이트 해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DAO를 보면, DAO 객체를 보면 매번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커넥션 객체 만들고요. 다음에 프리 스테이트먼트 객체 만들고, 다음에 리조툴스에 받고요. 다음에 이것을 작업을 한 후에 자원을 다 해제하는 작업도 있죠. 이런 작업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한 방에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스프링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닫아보고요. 제가 임포트해서 오늘 하는 예제를 한번 꺼내보도록,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언더바 1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도 열심히 빌드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컴퓨터 상황이 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좀 빨리 됐겠죠.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 결과물만 한번 볼까요? DAO고, 요게 이제 결과된 DAO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DAO 클래스고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비교만 해볼게요. 비교하고 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게 완성된 결과물이고요. 우측에 있는 건데 보시면 뭐 간단히 하나만 볼까요? 자, 리스트 만든 거 먼저 볼게요. 자, 리스트 만드는 메소드 이거 보시면 딱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공백까지 해서 여섯 줄밖에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했던 거 봅니다. 라이트 리스트. 네, 리스트 있죠? 몇 줄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줄이죠. 그죠? 어림잡아 보더라도 한 4, 50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간단하게 템플릿,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JDBC 그 스프링이 제공하는 JDBC를 사용하려면 JDBC 그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펜던시 추가를 하는데 이것은 결과물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쓸게요. 자, form.xml 결과물에 보시면 JDBC를 사용하기 위한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스프링 JDBC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전은 4.1.4 릴리즈 버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거 여기다 하는데, 자, 여기서 요거를 제가 하나 카피를 해서 할게요. 프로젝트를 좀 카피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이 손상되지 않게.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것을 카피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원본이 있죠. 그래서 원본이 아니고 결과물이 있죠. 그래서 임포트를 한번 해보면 결과 완성물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여기에 여기 보면 폼에 있는 의존 설정, JDB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의존 설정을 하기 위해서 디펜던시를 카피를 해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form.xml을 열어서 맨 끝에다 그냥 붙여줄게요. dependencies 요 닫는 태그겠죠.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템플릿이라고 해줄까요?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하는 순간 계속 이쪽에 보시면 계속해서 빌드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계속 메이븐에 의해서 라이브러리 가져오는 거 확인되고요. 자, 그러면 사용하기 위한 JDBC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는 다 들어왔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다가 컨트롤러를 열어서 JDBC 컨트롤러를 JDBC 템플릿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JDBC 템플릿 템플릿 이렇게 명시를 해줄게요. 퍼블릭으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세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터가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으로 JDBC 템플릿을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변수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스프링이 제공하는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요 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설정 파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요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죠. 자, 여기다가 자, 빈즈 빈 네임 다음에 클래스, 자, 네임은 데이터 소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데이터 소스가 있는 곳,
요거 그냥 타이핑을 할게요. 100개 올려고 그랬는데 org 점 스프링 프레임워크 점 jdbc 점 데이터 소스 점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패키지에 있는 드라이버 매니저죠. 이것을 100개 올려고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JDBC 데이터 소스 드라이브 매니저 예, 다 맞겠죠? 자, 요 빈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빈 프로퍼티 네임은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밸류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앱밖에 뜨는 거 보니까 오타가 있는 거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 JDBC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됐죠. 진즈 프로퍼티 또 추가를 해줍니다. 자, URL 밸류는 JDBC 오라클 요거를 다 외우기는 좀 뭐한데 보통 다 대부분 한번 설정해 놓고 로컬 호스트 대부분 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쓰죠. 무슨 얘기냐면 서버에 여기 보면 우리 예, 여기 있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위치, URL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쓰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서 그것을 쓰면 되는데 몇 번 치다 보면 또 외워지기도 해요. 근데 본인 설정에 맞게 그러면 고치셔야겠죠. 저는 X2라고 그 저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X입니다. 그래서 X1을 쓴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설정에 맞는 이름을 써 주시면 되겠죠. 자, 프로퍼티 네임 유저 네임 밸류 저는 스카트고요. 네임 패스워드가 저는 타이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 소스 우리가 맨날 이용하는 데이터 소스의 빈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는 거 이 데이터 소스 얘를 가서 사용하려는 게 아니죠. 얘를 누구? 스프링이 제공하는 JDBC를 이용해서 우리는 JDBC를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빈을 만들겠습니다. 빈즈의 빈. 자, 이용해서 자, 요번에는 네임을 템플릿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자, 요거는 제가 외우지 못할 것 같아요. 좀 보고 올게요. 이게 어느 패키지에 있냐면 JDBC 템플릿. 예, 여기 있네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 프로퍼티 네임을 데이터 소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레퍼런스 하고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얘를 레퍼런스 하고 있으면 되죠. 예. 자, 그러면 JDBC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템플릿 빈을 만들었는데 그 JDBC 템플릿 필드에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고요. 그 데이터 소스가 누구를 참조하고 있다?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얘를 참조하고 있죠. 즉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템플릿이라는 JDBC 템플릿이라는 빈이 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소스라는 빈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결국 우리가 이거 설정한 부분을 요 빈 하나로 우리는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놨는데 이렇게 설정만 다 해놓는다고 어디 컨트롤러 이런 부분에서 클래스에서 우리가 바로 얘를 쓸 수가 없겠죠. 어떻게 써요? 여기에 그 빈이 담겨야 되는데 세터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럼 자동으로 이 세터를 호출을 해서 이 우리가 만들어 온 템플릿 변수에 JDBC 템플릿 객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한다? 자동 오토 스캔 할 때 오토 와이어드 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그 객체 빈이 생성돼서 이쪽으로 할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 템플릿을 어디든지 다 쓸 수 있게 제가 패키지 하나를 만들게요. 여기서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 유틸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om.java 스프링 그죠? 프로젝트 보드 util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constant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스태틱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스태틱 JDBC 템플릿, 네,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오토 와이어드에서 여기서 할당이 됐죠. 네, 여기다가 constant 템플릿은 this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요걸 가지고 아무 때서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만들려는 작업은 다 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기 위한 설정은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빈을 만들었어요. 요게 바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라든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담긴 거고요. 드라이버죠.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로 만들었고, 얘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어디 JDBC 템플릿 빈에 담았습니다. 레퍼런스에서 담았고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어떻게 갖다 써요? 오토 스캔 할 때 오토 와이어드 명령에 의해서 세터를 호출하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얘를 어디서나 다 쓸 수 있게 컨스턴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 놓고요. 거기다가 담아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데서나 다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장표에서 보는 자바 파일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모든 작업이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JDBC 템플릿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JDBC 템플릿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스트만 우선 먼저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보면 아까 처음에 잠깐 봤듯이 무수히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자, 보면 DTO 객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DTO 어레이 리스트라는 그 DTOs 만들어 줬고요. 다음에 드라이버 커넥션, 아니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프리 스테이트먼트, 리졸트 셋 다 이렇게 선해놓고 다 구해오죠. 커넥션 구해오고 쿼리 만들어주고 프리 스테이트먼트, 리졸트 셋 다음에 while문 돌아가면서 계속 DTO에다가 add하는 작업, 무수히 많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무슨 작업? 자원 해제하는 작업도 해주고 있고요. 자,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줄을 어떻게 쿼리 한 줄에 JDBC가 제공하는 쿼리라는 이런 메소드 한 줄이면 끝나요. 그죠?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DAO 객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로 찾아갈게요. 네, 찾아왔고요. 자, 여기서 JDBC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거를 이제 다 안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하면 자원 해제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주석 처리할게요. 네, 이제 텅 비었고요. 자,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에 가서 그 JDBC 템플릿 걔를 하나 담아 놓을게요. 여기다가 JDBC 템플릿 예, 선언해 주고요.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가 예, 여기 있죠. 얘를 좀 보기 좋게 위로 올릴게요. 자, 올려놓고요. 자, 얘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 구에서 데이터 소스 구하는 거 어디서 다 했어요? 빈에서 스프링 설정 파일 여기서 빈으로 다 만들어 줬죠. 다 만들어 주고 나서 걔를 어디 JDBC 템플릿에 담아 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런 소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요거 지금 주석 처리해 버리면 뭐 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 다 에러 뜨니까 일단 살려두긴 하는데 나중에는 지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 JDBC 템플릿 을 갖다가 컨스턴트 템플릿으로 네, 이렇게 해주면 할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올게요. 자, 리스트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다 필요 없는데 요 쿼리문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쿼리문은 있어야지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질의응답을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살려두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자, 템플릿에서 쿼리라는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쿼리라는 메소드 중에 자, 요걸 이용할게요. 제가 쿼리를 날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내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받을 리스트 메소드 우리가 실행할 리스트 메소드는 요런 쿼리 셀렉트 해갖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커맨드 객체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ew bin property binding result mapper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는 DTO를 이용할 거죠. 그래서 여기서 bdto 클래스라고 명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 노란색이 뜨는데요. 요거는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타입 bdto 네, 이렇게 명시하면 예, 노란색 경고 창 없어지겠고요. 자, 이렇게 다 명시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무수히 많은 작업들이 있었죠. 그죠? 자, 보시면 커넥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요. 그 다음에 프리 스테이트먼트로 구했어요. 그 다음에 리조트셋으로 결과물 받아요. 그것을 어디 DTO에다가 전부 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이 뭐 딱 요 두 줄로 그냥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겠죠. 자, 그리고 반환형이 이거니까 요거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이것도 사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bdto dtos는 널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dto를 여기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고 뜨는 거 보니까 예, 캐스팅 안 됐다고 뜨고요. 자, 캐스팅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DTO를 어떻게 요거 주석 하나만 풀어줄게요. 예. 그러면 요 많은 작업들 이 많은 작업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한 4, 50줄 되는 줄이 4, 5줄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리스트 페이지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스트 페이지가 잘 뜨면 요런 구문 우리가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만든 빈들이 잘 설정이 된 거고요. 거기 있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쿼리가 실행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행이 다 된 거 보니까 요 리스트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좀 더 간단하게 볼까요? 어차피 이렇게 리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어떻게? 바로 여기서 얘를 리턴 처리해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필요 없겠죠. 얘도 주석 처리. 즉 삭제, 삭제, 삭제. 그러면 정말 간단한 심플한 아주 심플한 코드로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457 코드가 10분의 1인 딱 4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장표를 좀 가볼게요. 장표로 와서 예, 간단하게 표현됐고요. 다음에 이제 볼게. 자, 요번에 그러면 우리가 그 리스트 하기 위해서 리스트 페이지만 만들어 봤는데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델리트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즉 컨텐츠 뷰라든가 델리트라든가 모디파이 정 기능을 살펴보도록 다 컨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DBC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클립스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방금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만들어 봤고요. 요거 모디파이라든가 위쪽에서 하나씩 내려올게요. 컨텐츠 뷰 이런 것들 다 스프링 JDBC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뷰를 보면 요 부분은 필요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살려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쿼리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쿼리는 쿼리가 네, 여기 있죠. 쿼리는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템플릿 자, 컨텐츠 뷰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셀렉트 하는 거죠. 그래서 쿼리 for 오브젝트 네, 다음에 new property row mapper 네, 이걸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떤 거 DTO겠죠. BDTO class 자, 타입은 BDTO 타입이겠고요. 자, 되겠죠. 자, 다음에 요것을 DTO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DTO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DTO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주석을 풀게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DTO 만들어서 리턴 해줄 거 바로 어떻게 여기서 그냥 리턴 해줘도 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얘는 다시 주석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됐고요. 자, 이거 주석 처리했는데 필요 없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 삭제해 버릴게요. 그러면 요 많은 코드가 50줄 정도 되는 소스 코드가 이렇게 단 2줄로 끝난 거 확인되실 겁니다. 됐겠고요. 자, 다음에 업 히트가 있는데 조회수 증가죠. 자,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 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석 처리를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JDBC 템플릿 이용해서 다시 작성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쿼리문 필요하겠죠. 그래서 쿼리문 하나는 살려두고 가져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점 업데이트 메소드를 보면 쿼리 그 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이용할게요. 그래서 쿼리를 이용하고 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세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노니머스 익명 클래스로 여기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ps네요. ps 점 어떻게 set int 너무 bid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bid니까 얘는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bid 인티저 파싱 해야 되겠죠.
인티저 점 파스 인트 해서 bid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가 에러가 뜨는데요. 자, 보시니까 요 객체 여기가 보면 prepared statement setter라고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참조하니까, 즉 다른 여기에 있는 클래스에서 여기에 있는 클래스를 참조하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요. 자, 이럴 때는 이 값이 변경이 되면 이 값이 변경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경고가 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이널 변경되지 마라. 그래서 파이널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자바 내용이었고요. 자, 요거는 이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소스 간단해졌고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위로 올라가서 하나씩 볼게요. 자, 이번엔 라이트 작성하는 거죠. 그걸 작성하는 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DB 커넥션 구하는 것부터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석 처리 일단 해놓고요. 자, 스트링 쿼리는 써야 되겠죠.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쿼리는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템플릿 점 업데이트 작성하는 거니까 업데이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프리 스테이트먼트 요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prepared statement create 요걸로 쓰고요. 자, 스트링 쿼리 갖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 커넥션이 여기 있죠. 커넥션 점 prepared 요거는 문법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prepared statement이고 prepare statement 점 set 하면 되겠죠. set string 1번 첫 번째에다가 name이죠. 그래서 name 넣어주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name 타이틀 세 번째까지요.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다 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종료 태그 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내부 클래스에서 요 바깥쪽에 있는 클래스 있는 변수값 참조할 때 바깥쪽에 있는 값이 변경돼 버리면 얘가 난처해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경되지 마라 파이널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되겠죠. 자, 그러면 다 처리됐고요. 그러면 불필요한 거 소스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됐고 모디파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커넥션부터 시작해서 자원 해제하는 것까지 다 불필요하니까 없애버리고 쿼리 스트링 얘만 하나 살려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점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쿼리 prepared statement setter 됐고요. 종료 태그 붙여주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repare statement가 오죠. 파라미터로 오니까 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 되겠죠. 굳이 우리가 다 안 만들어도 됩니다. 자동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죠. 다음에 bname 첫 번째가 bname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b타이틀, 다음에 컨텐츠, 다음에 아이디인데 인티저로 파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id 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인트겠고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에러 떴는데요. 파이널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디파이 하는 것도 다 됐으니까 필요 없는 것들 커넥션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 알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오버라이드 이용해서 우리는 그냥 셋만 해주면 되겠죠. 정작 우리가 필요한 작업만 할 수 있게 스프링이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밑단의 작업들은 다 알아서 스프링에서 해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모디파이까지 됐고요. 다음에 델리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도 이거 다 필요 없겠죠. 주석 처리해두고 자, 쿼리만 있으면 되겠죠. 쿼리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템플릿 이용할게요. JDBC 템플릿을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델리트니까 업데이트 했던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똑같이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터를 가지고 또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세터 네, 됐고요. 종료. 자, 마찬가지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넘어왔죠. 생성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set string 첫 번째 넘어온 거 id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거 또 다 날려버릴게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플라이 뷰 그 답변 다는 거죠. 답변 다는 것도 긴데 우리 굳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또 다 삭제 주석 처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쿼리만 살려오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이용합니다. 템플릿 쿼리에서 이번에는 그 리플라이를 실제로 답변을 다는 게 아니라 답변 달기 위해서 그 뷰 화면 있죠. 폼으로 감싸져 있는 뷰 화면을 구해오는 거기 때문에 쿼리 for 오브젝트로 받아봐야겠죠. 그래서 쿼리 for 오브젝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bin property row mapper.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건 bdto 클래스를 쓰고 있고요. 네, 타입은 bdto겠고요. 자, 요게 한 걸 갖다가 bdto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 바로 어떻게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턴 해주고 네,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줄이 어떻게 단지 딸랑 두 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밑에 보면 리플라이 실제로 답변이 달리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것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필요 없겠고요. 스트링 자, 여기서 똑같이 또 템플릿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점 업데이트. 자, 이번에는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이용할 거니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세터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쿼리 다음에 new prepared
세터. 예. 자, 이 안에서 어차피 쓸 거니까 요거 미리 파이널로 선언을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고요.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셋을 해주면 되겠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이 됐고요. 예술을 이용해서 셋을 하면 되는데 이거 밑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쓸게요. 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쓰고 주석을 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PS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불필요한 기능들 또 다 삭제해 버릴게요. 자, 그러면 리플라이 됐고요. 다음에 리플라이 쉐이프 들여쓰기 기능 모양 잡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 요거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부분 다 이렇게 주석 처리 일단 해놓고요. 다음에 필요한 거는 쿼리문만 필요하겠죠. 쿼리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도 이용합니다. 템플릿에서 업데이트 쿼리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이용할게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세터. 네. 자, PS. 자, 요것도 요 두 개네요. 그래서 요 두 개 그대로 카피해서 쓸게요. 자, 요거 파이널로 선언을 해주고요. 됐고, 또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부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컨텐츠 뷰 간단하게 됐고, 라이트 하는 거 됐고요. 다음에 리스트, 모디파이, 델리트 하는 거, 리플라이 뷰, 다음에 리플라이, 다음에 모양, 예, 다 됐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글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트 뷰를 제대로 갖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이구, 에러가 떴네요. 자, 에러 뜬 거는 라이트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떴죠. 자, 에러 보면 일리갈 났네요. 자, 라이트 한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왔고요. 자, 보면 라이트에서 템플릿에서 업데이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크리에이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익명 클래스로 쭉 해서 쿼리문은 뭐 복사해서 쓴 거니까 틀림이 없겠죠. 자, 일리갈 난 거 보니까, 자, 요게 널이 아니겠죠. 요거 널이 아니라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반환형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다 그렇게 했는지. 네, 보이드고.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작성 다시 합니다. 예,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삭제 한번 해볼게요. 컨텐츠를 볼 때 에러가 뜨네요. 예, 이것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뷰겠죠. 자, 보시면 쿼리문 셀렉트. 아, 여기서 하나 제가 빼먹었죠. 요게 아까 그 커넥션을 처음에 우리가 구하는 방식에서는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이용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겠죠. 요거에다가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더해줘야지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제대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제 제대로 되고 수정 한번 해볼까요? 수정 타이틀. 예, 수정 제대로 됐고요. 다음에 답변 한번 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때도 에러 뜨네요. 라이트 뷰에 보면 에러가 뜨겠죠. 자, 그래서 SK, 요것도 요게 문제인 것 같네요. 라이트 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아니고 어떻게 더하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쿼리를 그대로 복사해 쓰다 보니까 수정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자,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줄게요. 답변. 네, 그러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그 다음에 글 작성, 답변, 삭제, 목록 보기까지 전부 다 어떤 거로 스프링이 제공하는 JDBC를 이용해서 아주 간편하게 많은 공수를 들이지 않고 간단한 문장 몇 개, 메소드 몇 개를 가지고 해결을 함으로써 그 코드의 양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는데 안 쓰는 것들, 기존에 있던 리조트 셋, 타임스탬프, 다음에 뭐 이런 거 안 쓰는 것들 많이 있죠. 자, 이런 거 다 없애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키보드에 영문자 O 누르시면 깔끔하게 필요 없는 거 임포트 하는 거 자원들 필요 없죠. 그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처음에 여러분이 폼 XML 열어셔갖고 의존 설정 파일에다가 JDBC 템플릿 의존 설정을 해서 라이브러리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만 설정을 하면 알아서 라이브러리 다 가져오죠.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거, 내가 사용할 컨트롤에 가면 내가 사용할 템플릿 선언을 해주고요. 얘를 나중에 빈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빈으로 만든 다음에 가져오죠. 그것을 우리가 오토 와이어드 이용해서 자동으로 세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세터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컨스턴트라는 클래스 만든 다음에 그 전역적인 그 의미로 쓰기 위해서,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담아놨습니다. 템플릿을.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뭘 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되니까 데이터 소스 빈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했고,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자바 파일에 쓴 게 아니라 얘를 어디서 템플릿 JDBC 템플릿에서 필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얘를 갖다 쓰는 거죠. 얘를 어떻게 컨트롤러에서 오토 와이어드 기능으로 얘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다음에 쓰는 곳에서는 클래스 생성자, 요거 다 필요 없겠죠. 네. 생성자, 그러면 요것도 더 필요 없는 것들 다 날릴 수가 있겠고요. 자, 생성자에다가 템플릿에다가 컨스턴트에 저장되어 있는 JDBC 템플릿 다 먹고요. 얘를 가지고 각 메소드에서 간단하게 문장 몇 개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것 같고요. 다시 장표 와서 여러분이 오늘 JDBC 한 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몇 가지 설정할 게 있습니다. 폼 파일에서 설정할 거, 라이브러리 가져오는 거, 다음에 자바 빈, 스프링 빈을 만들기 위해서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여러분이 데이터 소스하고 JDBC 템플릿 빈으로 만드는 과정, 생성하는 과정 여러분이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갖다 쓰는 메소드들 업데이트 할 때, 다음에 쿼리 날릴 때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